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재필입니다. 제네시스 GB80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SUV 모델 중에서는 플래그십을 담당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번에 약간의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상품성을 조금 올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모델 이따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거는 쿠페형 모델일 겁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차량 GB80 쿠페형 모델인데요. 뒷모습은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셔야 된다는 점. GB80 부분 변경 모델부터 빠르게 훑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기존 모델과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SUV형 모델, 부분 변경 모델에 와 있고요. 플래그십 모델이잖아요. 지금 제네시스의 고급 라인업이기도 하고 이런 차량들은 부분 변경을 하거나 할 때 크게 디자인 폭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디자인적으로도 인정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변화의 폭이 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모델 것을 가져다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크롬 몰딩의 경우가 디자인이 살짝 바뀌긴 했는데 차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알아차리기 좀 어렵다 정도? 원래 여기에 크롬 몰딩의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제네시스 엠블럼의 방패를 연상케 하는 아래쪽이 불쑥 튀어 올라오는 이런 장식이 양쪽으로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는 그 격자 모양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제네시스의 약간 그 상징적인 디자인인데 후면 쪽에 적용된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 디자인적인 큰 변화는 좀 보기 어렵다. 측면 쪽으로 한번 가서 보게 되면요, 26540에 22인치 휠까지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죠. 두 줄을 이렇게 강조해서 나 제네시스 휠이다 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크롬 몰딩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다. 사실상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다. 전면부의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GB8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막혀 있고 이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지나가서 단정한 느낌으로 되어 있었는데 크게 공기가 지나갈 것 같은 구멍 만들고 이 하단부 쪽에도 공기가 이렇게 지나간 부분 만들고 하면서 기존의 GB80보다는 GB70에 가까운, 그러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막혀 있다는 거. 되게 굵직하게 크롬 라인이 강인하게 들어간 거 볼 수 있죠. 원래 이 중앙부에 크롬 장식이 없었어요. 사이드 부분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크롬을 엄청나게 두껍게 덧대면서 조금 더 중후하고 묵직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아래쪽에 구멍을 별도 4개 이렇게 장식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막혀 있습니다. 이쪽은 뚫려 있네요. 이 가운데 두 줄은 뚫려 있고 이 가운데는 막힌 걸로. 이런 장식적인 요소가 SUV 모델 말고 쿠페 모델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줄로 크레스트 그릴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굵직하고 진한 라인인 것처럼 보이죠. G90 것처럼 이 밑에 쪽으로 또 그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헤드라이트가 G90에서 들어갔던 이 큐브 모양 MLA 기술을 탑재한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우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이 GB80 쿠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요모저모 이렇게 따져보면은 GB80 SUV 모델보다 더 스포티한 악센트들을 많이 더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B80 SUV에서는 크롬 라인 있고 이 밑에 공기 흡입구 같은 디자인 없었죠. 물론 이 밑에 막혀져 있습니다만 이런 장식 같은 것도 생겨서 전체적인 면적에서 공기 흡입구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한 거 볼 수 있고요. SUV 모델에서는 이쪽 부분에 크롬을 상당히 많이 덧댔었는데 스포츠 모델에서는 그러면 너무 무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크롬 장식을 빼고 쿠페 컨셉이 이미 한번 보였었잖아요. 그 모델 보면은 라디에이터 그릴 밑으로 별도의 구멍이 4개 있는 거 디자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그냥 장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SUV 모델과 디테일이 다르죠. SUV 모델에서는 두 줄로 이렇게 교차되어서 굵직한 그런 느낌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쿠페형 모델로 오면은
공기를 더 잘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구멍이 너무 커버리면은 차량 내부에 있는 라디에이터 같은 거가 돌빵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돌 같은 게 빵 하고 때릴 수도 있으니까 G90처럼 아래쪽에 검은색 그릴을 별도로 두어서 이렇게 촘촘히 막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측면 넘어가면은 역시나 26540에 22인치 휠이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는 전반적으로 좀 막혀져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크레스트 그릴의 디자인을 오마주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측면부. 이렇게까지 지붕을 낮출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GB80 SUV 모델에 비해서 지붕을 제법 낮춘 모습을 보여줍니다. 쪽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딱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두껍게 가져갈 수 있는 몰딩부를 한번 절개를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게, 조금 더 엣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마무리한 걸 볼 수 있어요. 제네시스 쿠페 X 뭐 이런 컨셉들 보면은 이렇게까지 좀 길게 늘어뜨렸던 그런 디자인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후면부로 보시게 되면요, 쿠페형 모델은 여기에 면발광이 들어갑니다. SUV 모델은 선 같은 것들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쿠페형 모델이다, SUV와는 다른 모델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좀 강조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SUV 모델도 리어램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굴곡이 진 모습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거와 같이 이쪽 부분을 트렁크 리드처럼 이렇게 살짝 굴곡을 주면서 쿠페형 모델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 비율이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이런 리어램프, 양쪽으로 날개 형태로 되어 있는 리어램프의 디자인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자식 룸미러의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요. 센터 쪽이 아니라 측면 쪽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SUV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노출되지 않았었는데 머플러를 확 노출시키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볼 수 있죠. 양옆으로 듀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번 더 끊겨가지고 쿼드 머플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도 있다고 해요. 그 디자인은 파워트레인의 차별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던 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슬쩍 위로 올라와서 이 리어 범퍼 쪽을 감싸주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범퍼의 라인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되게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B80 SUV 모델하고 쿠페 모델하고 2열 빼고 사실 앞부분에는 크게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1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쿠페 모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크게 변한 거,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혼합돼서 무려 2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의 이런 차량들 타보면은 여기 계기판 따로 있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따로 있고 여기 중간에 또 끊겨져 있는 거, 이거 한 번에 연결할 수 없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상상으로만 하던 거를 이번에 현실로 이렇게 이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실 제네시스 GB80, G80 오너들이 좀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래는 GB80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좀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았을 때 센터 디스플레이에 손을 닿아서 터치하기가 쉽지가 않은 차였는데, 센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당겨오면서 이제는 터치도 쉽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계기판 별도, 센터 디스플레이 별도로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이 디졸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거를 아예 별개의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뱅앤올룹슨 오디오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 계기판 안쪽에 숨어 들어가져 있던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지 않은지, 정면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이거는 이 스티어링 휠 칼럼 위쪽에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페형 모델은요, 이렇게 디커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데 3시, 9시 안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타공되어 있는 디자인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가죽의 촉감, 재질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것들 느껴지고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일정 트림에 따라선 여기에 리얼 카본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어두운 톤의 디자인을 사용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스티치 같은 것들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는 뭐 최근에 현대 기아들이 쓰는 방식으로 햅틱 기능 들어가져 있는 공조 장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별도의 이런 가림막을 통해서 막아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열리는 것들 상당히 고급감이 느껴지게 스르륵 부드럽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다이얼식 기어 노브의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각이 져 있어서 기존보다 작동시키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느낌이 들고, 모니터가 가까이 와져서 이 조그 다이얼의 필요성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이 그립감 자체가 달라가지고 혼동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 쪽에도 열선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것에 신경을 쓴 걸로 보이고요.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레스틸 그릴, 이런 마름모 모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조금 더 스포츠성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벨트도 이렇게 빨간색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미러 적용되었고요. 생각보다 이 뒤쪽이 많이 눕혀져 있거든요, SUV 모델에 비해서. 근데 헤드룸이 이렇게 하면 머리에 살짝 다을랑말랑 이 정도긴 한데, 이 차량 리클라이닝이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을 하면은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뒷부분의 거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 리클라이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 덮개 쪽의 위치는 좀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열 같은 경우에도 좌우 독립식으로 할 수 있어서 4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객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루프의 디자인 자체가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썬루프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쿠페형 모델이지만은 이런 것도 다 잘 챙긴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한번 트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루프 라인이 이 정도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높고 이런 짐을 싣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암만 SUV라고 한들 그렇게 큰 짐들을 막 우겨 넣지는 않으니까 이 아래쪽으로도 제법 깊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거나 그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래쪽 부분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에서도 2열 시트 앞으로 접고 할 수 있는 버튼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12V 아울렛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SUV형 모델의 운전석에 타봤는데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 똑같죠. 기컷이 아니라 원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다라는 게 달라졌고, 그리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GB80의 스티어링 휠이 2스포크 스티어링 휠이었잖아요. 3스포크 형태로 약간 조금 밋밋해 보이기도 하는데 단정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다른 부분은 없다. 2열을 타보게 되면은 쿠페형 모델의 헤드룸이 막 그렇게 좁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머리에 닿을랑말랑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SUV 모델은 확실히 넉넉하긴 하네요. 그리고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트윈 썬루프라고 볼 수 있죠. 듀얼 썬루프. 이 아래쪽에 이렇게 화장 거울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옵션 선택하면은 이쪽에 각종 OTT라든가 유튜브 볼 수 있는 후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옵션 사양이 안 달려져 있나 봐요, 4존 공조 시스템이. 그래서 이 가운데가 좀 막혀져 있는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구조로 해서 이렇게 3열 시트까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쿠페형은 어쩔 수 없이 2열까지밖에 없겠죠. 하지만 SUV 모델은 경우에 따라서 3열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이런 버튼들까지 잘 있는 것들, 이렇게 전동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제네시스 GB80 부분 변경, 그 다음에 쿠페 모델을 진짜 거의 수박겉 핥기식으로 확 했는데, 왜냐면 제가 또 다음 일정도 있고 사실 공개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가격표도 아직 안 나왔고, 판매가 10월 11일 그러니까 명절 또 지나고 나서도 좀 있다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해서 뭐 차량의 가격 부분이라든가 안 정해진 부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략적인 보도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막 크게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은 시승 가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쿠페 모델 같은 경우에 아예 새롭게 등장한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 GB80의 파워트레인이 2.5T, 3.5T, 그 다음에 3.0 디젤 이렇게 있었는데, 보도자료 어딜 봐도 3.0 디젤이 안 보여요. 사라진 것 같습니다. GB80에 넣으려고 새로 개발한 거잖아요. 3.0 세로 배치 그거 이 한 종에만 들어가고 진짜 바람과 같이 단종이 됐다니,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되게 속이 쓰리실 것 같은데, 쿠페형 모델 같은 경우에 V6 3.5리터 터보에 이 슈퍼차저, 그러니까 우리 G90에 들어가 있는 그 파워트레인 있잖아요. 그것까지 넣은 끝판왕
사양이 또 있습니다. 기존의 3.5 터보가 380마력의 54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이거 딱 얹은 거는 최고 출력이 415마력, 최대 토크가 56kg 포스미터. 제가 머플러 보면서 쿼드 머플러처럼 생긴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는 한 이 정도,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승차 나와서 시승 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